학교 강당 뒤편 으슥한 곳에 끌려가 머리에 털나고 처음인 그런 무서운 린치를 당했다. 끽소리 한번 못한 채 고스란히 당해야만 했다. 설사 소리를 내질렀다고 하더라도 누구 한 사람 쫓아와 그 공포로부터 나를 건져 올리지 못했을 것이다. 토요일 늦은 오후였고 도서실에서 강당까지 끌려가는 동안 나는 교정에 단 한 사람도 얼씬거리는 걸 보지 못했다. 더욱이 강당은 본관에서 운동장을 가로질러 아주 까마득 멀리 떨어져 있었다. 제수파들은 모두 7명이었다. 그들은 무언극을 하듯 말을 아꼈다. 그러나 민첩하고 분명하게 움직였다. 기표가 웃옷을 벗어 던진 다음 바른 손에 거무쥐고 있던 사이다병을 담벽에 깼다. 깨어져 나간 사이다병의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그의 걷어올린 팔뚝에 사악사악 그어갔다. 금간 살갗에서 검붉은 피가 꽃망울처럼 터져 올랐다. 기표가 그 팔뚝을 내 눈앞에 들이댔다. 핥아. 기표가 아닌 다른 애가 말했다. 내가 고개를 옆으로 비키자 곁에 둘러선 서너 명의 구두 끝이 정강이의 조인트를 먹였다. 진득한 액체가 혀끝에 닿자 구역질이 났다. 오장이 뒤집히듯 역한 것이 치밀었다. 나는 비로소 온몸을 와들와들 떨기 시작했다. 나 자신도 헤아릴 길 없는 거센 공포로 해서 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을 비벼댔다. 그들이 나를 일으켜 세웠다. 내 바지에서 혁대가 풀려나간 다음 벗겨져 맨살이 드러난 허벅지에 칼끝이 박히는 것 같은 아픔이 왔다. 나는 그들에게 양쪽 겨드랑이를 잡힌 채 몸부림쳤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다. 칼끝은 상당히 오랜 시간 허벅지에 박혀있는 것 같았다. 나는 내 살 타는 냄새를 맡았다. 칼침이 아니라 그들은 담뱃불로 내 허벅지 5군데나 지짐질을 했던 것이다. 소리 질러봐. 죽여버릴 거니. 한 놈이 귓가에 속삭였다. 나는 드디어 허물어져 내리듯 의식을 잃어갔다. 그런 몽롱한 의식 속에서 기표가 시부레 된 한마디 말소리를 놓치지 않았다. 매스껍게 놀지 마. 어처구니 없게도 그들이 내게 린치를 가한 이유란 단지 그것이었다. 2학년 제수파들이 나를 첫 표적으로 삼은 것은 내가 그들 눈에 매스껍게 보였기 때문이다. 유대야, 너 그대로 참을 거냐? 분식집에서 만난 형우가 슬쩍 내 심중을 떠보고 있었다. 내가 입 한 번 번긋하지 않았는데도 그 소문은 파다했다. 소문이 쉬쉬 떠도는 며칠 동안 나는 심한 공포에 휩싸였다. 그 소문이 학교 선생들에게 알려져 문제가 생길 경우 10중 8구 나는 결단이 나고 말 것이다. 기표는 그런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아이였다. 그 새낀 악마다. 형우가 동정어린 눈으로 나를 충동질했다. 그러나 나는 대답 없이 빙그레 웃어 보였을 뿐이다. 누구에게나 그렇게 해보였다. 그것은 이미 겪은 우월감 같은 오만감이었다. 나는 나를 충동질하는 형우의 눈에서 자기도 미지에 당해야 하는 두려움과 아울러 내게 대한 선망이 깔려있음을 놓치지 않았다. 형우가 기표에게 당할 것은 너무나 당연했다. 그것은 기표와 같은 배에 오른 우리들의 공동 운명이었던 것이다.
그날 편반이 끝나고 키 크기에 따른 각자의 번호와 교실 좌석까지 다 정해졌을 때 새 담임이 된 김 선생이 입을 열었다. 이제부터 66명이 운명을 함께하는 역사적 출항을 선언한다.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단 한 사람의 낙오자나 이탈자가 없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아울러 이 시간 분명히 밝혀둘 것은 우리들의 항해를 방해하는 자, 배의 순탄한 진로를 헛갈리게 하는 놈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나무를 전정할 때 역행 가지를 잘라버려야 하듯 여러분의 항해에 역행하는 놈은 여러분 스스로가 엄단할 수 있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1년간의 일사불란한 항해를 위해서는 서로의 사랑과 신뢰로서 바늘 하나로 결속하는 슬기를 보이는 일이다. 새 담임 선생은 과학교사답지 않게 적절한 비유로서 자기가 맡은 반 아이들에게 뭔가 불어넣으려 애쓰고 있는 것 같았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무사 안일 속의 1년이었던 것이다. 고삐는 여러분 손에 쥐어져 있다.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그 고삐를 당겨 여러분 스스로를 제어해 주기 바란다. 내가 가장 우려하는 바는 여러분 스스로가 내 손에 그 고삐를 쥐어주는 일이다. 나는 자율이라는 낱말을 좋아한다. 담임 선생님은 자율이라는 낱말로 요술을 부려 우리들을 묶고 있었다. 어느 연극 잡지에서 완숙한 연출가는 배우 스스로가 연출하도록 유도하는 비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읽은 것이 생각났다. 대단한 담임을 만났다는 기대로 아이들은 가슴을 부풀리며 앉아 있었다. 14개 반에서 4, 5명씩 떨어져 나와 새로이 편성된 새 반의 분위기는 사뭇 숙연했다. 나는 문득 이런 숙연한 분위기가 우습게 생각되었다. 단 며칠 못 가 형편없이 허물어질 아이들이 목에 잔뜩 힘을 주고 앉아 담임 선생의 말을 경청하고 있는 게 우습게 보였던 것이다. 이들의 긴장을 풀어주고 싶은 충동을 받았다. 선생님, 우리가 탄 이 배의 선장은 누굽니까? 내가 불쑥 일어나서 말했다. 선장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자율이라는 낱말로 우리를 묶으면서도 실상 우리들 머리 위에 군왕처럼 군림하고 싶은 그의 저희를 찔러주고 싶었던 것이다. 아이들이 내 느닷없는 질문에 부스럭부스럭 굳은 몸을 풀고 있었다. 이 배의 선장이 누구냐? 그렇게 묻고 있는 사람의 번호와 이름은? 담임이 얼굴 가득 미소를 잡으며 여유있게 나를 훑었다. 반격을 당한 나는 얼굴을 붉히며 엉거주춤 다시 일어나야 했다. 35번 이유대입니다. 예수를 판 유단가 이스라엘 유대인가? 아이들이 와하하 웃음을 터뜨렸다. 오얏리, 옥유, 큰 대자, 이유대입니다. 좋았어. 이유대군이 오늘 이 시간부터 일주일간 2학년 13반의 임시 선장이다. 물론 일주일 뒤에는 새 선장을 뽑겠다. 다시 한번 강조해두겠다. 이 배의 주인은 여러분 자신이다. 이유대 선장, 내 말의 뜻을 알겠나? 아이들이 와하하 웃으며 박수를 쳤다. 반장하고 싶어 몸살나 내라고요. 그렇게 소리 지르는 놈도 있었다. 실로 난처한 입장이 돼버렸다. 한낱 농으로 시작된 일이 담임의 임기응변에 의해 꼼짝없이 임시 반장 감투를 쓰게 되었다. 꽁무니를 빼고 어쩌고 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담임은 첫 만남을 끝냈다. 이렇게 해서 된 임시 반장이 기표의 비위를 사납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됐을 것이다.
어떤가? 약 일주일간 반장을 하면서 느낀 우리 반에 대한 소감은? 담임 선생이 가정 방문을 나왔다. 학교에서 만나는 선생과 집에서 만나는 선생의 이미지는 전혀 다르게 마련이다. 학교에서보다 훨씬 부드럽게 대해주는데도 공연히 거북스럽고 몸이 짜부라든다. 그래서 우리들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담임 선생에게 가정 방문을 당한 뒤로는 독 빠진 뱀처럼 맥을 쓸 수 없게 된다. 가정 방문을 나온 담임 선생은 대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내려 부심하게 된다. 얘네 반 아이들이 좋은 담임 선생님을 만났다고 좋아들 한답니다. 곁에서 엄마가 의례적인 아부의 말을 했고 담임은 내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못 들은 척했다. 사실 아이들은 좋은 선생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았다. 좋은 선생이란 조건 없이 아이들의 입장을 이해한 다음 그것을 가볍게 입 밖으로 내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어때? 유대가 그대로 반장을 맡는 게? 이번에는 담임이 엄마의 귀를 겨냥한 말을 했다. 아닙니다. 전 그런 일이 적성에 맞지 않습니다. 내가 단호한 어조로 말했고 엄마가 거들었다. 그래요, 선생님. 얜 반장하는 게 죽어도 싫다는군요. 뭔가 아쉬워하면서도 엄마는 내 뜻을 따라주었다. 반장을 하면 성적이 떨어지게 마련이란 내 생각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남 앞에 나서는 일, 남들보다 한 발짝 높은 데 선다는 일이 얼마나 외롭고 번거로운 일인가를 나는 엄마의 극성에 의해 중학교 3년간 반장을 하면서 절실히 체득했던 것이다. 그것은 내게 무서운 구속이었다. 남을 다스리는 그런 자유보다 남에게 다스림 받는 데서 없는 마음의 안일이 내게는 더 좋았다. 나는 고독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기표 같은 애들이 누리는 지배욕, 그 안쪽에 몸을 뒤틀고 있는 고독의 그림자를 나는 어렴풋하게나마 본 것 같았다. 맞습니다. 사실 유대는 반장을 하는 것보다 공부에 달라붙는 게 더 좋을 깹니다. 아깝지만 유대를 위해서 제가 양보할 수밖에요. 우리의 담임 선생은 일을 요령 있게 풀어나가 재치 있게 마무리하는 명수였다. 아무튼 나는 굴레에서 벗어났고 담임 선생의 논리대로라면 누군가 내 대신 희생이 되어야 한다. 임형우, 걔가 반장으론 괜찮지? 일주일 동안 그는 우리들을 상당히 깊게 파악한 것처럼 보였다. 그의 안목은 대단했다. 반장이 되고 싶어하는 아이를 알고 있는 담임이었다. 형우라면 틀림없습니다. 내 말에 꼬리를 잡아 엄마가 끼어들었다. 형우라니? 오메, 형우하고 또 한 반이 됐냐? 선생님, 얘하고 형우는 중학교 때부터 친구랍니다. 걔하고 늘 전교에서 1, 2등을 다퉜는걸요. 그룹 과외도 같은 데서 쭉 함께 해왔고 우리 유대가 늘 앞선 편이긴 했지만 그래요. 걘 반장 같은 건 잘할 거예요. 애가 통솔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중학교 3년 동안 아들에게서 위대한 통솔력이 나타나주기를 고대했던 엄마의 푸념이 깃든 말대로 형우는 반장이 될 만한 여건을 많이 갖추고 있었다. 무게가 있고 때로는 교만하고 생각한 것을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내는 결단력도 대단했다. 학교 당국의 지시에는 일단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임하다가도 어떤 결점이 보일 때는 무섭게 반격을 가하는 용기도 갖추고 있었다. 한마디로 그는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어떤가?
우리 반에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애는 없겠지? 첫 만남에서 담임이 말한 우리들의 항해에 방해가 될 만한 그런 역행의 가지를 귀뜸해 달라는 것일 게다. 나는 불현듯 담뱃불에 지짐질 당해 아직도 진물이 줄줄 흐르는 내 허벅지를 내보이고 싶은 충동을 받았다. 어쩌면 담임도 내 입에서 기표에 대한 얘기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1학년 때의 기표 담임이 기표가 1학년 때 한 번 유급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전하지 않았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입을 열 수가 없었다. 엄마 앞에서 반우를 매도하는 일 같은 건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최기표. 그럼 괜찮을까? 담임 선생이 조심스럽게 내 반응을 살폈다. 나는 내 허벅지에 상처를 내보인 것처럼 불유쾌한 기분이 되어 얼굴을 돌렸다. 최기표라면 그 1학년 때 낙제에서 한 해 묵었다는 애 말이구나. 엄마는 교육에 관심이 많았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걸 알고 싶어 안달했다. 일주일에 2번씩 담임 선생한테 전화를 걸곤 했다. 그러나 엄마는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내 허벅지의 담뱃불 자국을 알지 못하고 있다. 최규표의 이름을 알고 있으면서도 최규표가 어떤 아이인지를 진정 모르는 어른들에 대해서 내 상처를 내보이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었다. 맞습니다. 걘 유급한 것도 문제지만 보통 말썽꾸러기가 아니죠. 아, 왜 한눈에 이건 범죄형이다 그렇게 보여지는 얼굴이 있지 않습니까? 걔가 바로 그런 전형적인 범죄형이지요. 음침하고 포악스럽고 1학년 때 걔 담임을 한 선생이 그러더군요. 10년 감수를 했다고요. 그러면서 나를 동정한다는 얘기였어요. 그 정도면 알조가 아닙니까? 그런 애가 어떻게 여태 퇴학을 안 당했나요? 교칙이 엄하기로 이름난 학교인데. 엄마가 의아하다는 듯 얼굴에 그늘을 깔았다. 바로 그겁니다. 이놈이 원래 교활하고 지능적이어서 도대체 제적을 당할 만한 큰 일에는 직접 앞에 나타나지 않고 뒤로 쑥 빠진다 그겁니다. 엉뚱한 놈이 당하곤 하지요. 정학을 몇 번 당하긴 했지만 어떤 결정적 꼬투리를 잡을 수 없으니까 제적을 못 시키는 거지요. 기표가 무서워서 그의 아나무인한 안가품이 두려워서 제적을 못 시켰다는 그런 얘기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떻든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며칠 사이에 기표에 대해서 이처럼 깊이 파악하고 있다니. 과연 기표는 이름난 애라는 생각이 들었다. 더구나 기표 얘기를 입에 올리는 담임은 얼굴까지 벌겋게 상기돼 있었다. 나는 문득 이제부터 1년간 담임 선생과 최기표 사이에 치열하게 벌어질 싸움을 상상해 보았다. 이제까지의 결과로 미루어 보아 최기표에게 승산이 크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우리의 담임 선생 또한 그렇게 만만치 않으리란 예감이 들었다. 어쩌면 그 싸움에 임형우도 한몫 끼어들지 모른다. 그가 어떤 편에 서느냐 하는 문제도 퍽 흥미있는 문제일 것이다. 아무튼 이처럼 멀찍이 떨어져서 그네들 싸움을 구경한다는 것은 진정 즐거운 일임에 틀림이 없다. 이놈들이 옛날과 달라서 선생을 우습게 알기 때문에. 담임 선생은 엄마와 함께 교육론을 펴고 있었다. 그랬다. 슬픈 일이지만 우리들은 언제부터인가 교사들을 한낱 껄끄러운 존재로 여길 뿐 오히려 그룹 과외 선생의 완벽함에 더 매료되곤 했다. 그것은 상대적이다. 우리들이 교사들을 존경하지 않는 것처럼 교사들도 우리를 사랑으로 가르치지 않았다. 그렇다고
그룹 가회 선생처럼 철저하게 얼굴에 철판도 깔지 못하고 어정쩡한 태도를 취했다. 문제는 지배에 대한 견해의 다름이었다. 그네들은 옛날 훈장이 누렸던 권위가 고스란히 쥐어지길 바랐고 실상 그러한 권위만이 변화된 가치 속에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보상이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러한 인습적 권위에 대해서 콧방귀를 날릴 수 있을 만큼 그보다 더 완벽하고 조직적인 분명한 권위의 다스림 속에 몸을 맡기길 좋아하고 있었다. 그 한 가지 예로 우리 엄마는 촌지봉투로 담임 선생을 움직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선생님, 그 기표라는 애네 집에 가보셨어요? 무슨 얘기 끝인가 엄마가 물었다. 아직 못 갔습니다. 1학년 때 담임들도 걔 부모를 못 만났다더군요. 놈이 중간에서 회방을 놓은 거지요. 한양천 뚝방 동네에 살고 있는 건 들림이 없는데 번지를 제대로 알아도 집 찾아내기가 어렵다더군요. 어떤 애 얘기론 기표 아버지가 중풍으로 들어놓은 폐인이래요. 담임 선생은 우리 집 방문을 끝내고 다른 집으로 가는 도중에 내게 말했다. 유대 네 도움이 필요하다. 뭘 말입니까? 우리 반을 위해서 네 협조를 받고 싶다는 얘기다. 물론 나는 네가 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일일이 고자질하는 그런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원하는 것은 반 전체를 위한 너의 조언이다. 어때? 협조해 줄 수 있겠지? 나는 얼굴에 열기가 끼쳤다. 이것은 치욕이었다. 담임은 나를 자신의 첩자로 삼으려는 것이다. 1학년 때도 그랬다. 나는 담임 선생이 원하는 대로 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담임에게 알렸다. 그것은 즐거운 일이었다. 역사를 만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즐거움을 느낄 것이다. 내 입에서 전해진 말이 요술을 부려 아이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시치밋대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통쾌한 일이었다. 아이들 자신을 위해서 내가 이바지했다고 하는 자부였다. 우리를 위해서 내 힘이 쓰여지고 있다는 기꺼움 때문에 나는 그러한 고자질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가 어수룩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아이들에게 따돌림다만 나는 내 표정이 꽤 굳어 보였던 모양이다. 담임 선생은 내 눈치를 살피며 말했다. 다만 나는 인간적인 면에서 네 도움이 받고 싶었을 뿐이다. 선생님, 그런 일이라면 임영우가 잘해줄 겁니다. 선생님이 염려하는 최기표도 형우가 잘 다스려 나갈 겁니다. 내일 당장 형우를 반장에 임명하세요. 그럴까? 네 말대로 임영우가 최기표를 잘 다스려 준다면 고맙겠지만 내 생각엔 최기표를 부반장에 임명하면 선생님, 기표 한 개인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기표의 힘을 빼어 반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까? 담임은 무슨 소리냐는 듯 내 얼굴을 뻔히 쳐다보다가 음모의 한 귀퉁이를 드러내 보인 무안감을 감추기라도 하듯 여러 사람에게 해가 되는 그런 힘은 아예 빼어버리는 게 좋은 거다. 기표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그런 것에 있는지도 모르는데요. 이렇게 말하려다가 나는 그만두었다. 그 대신 선생님, 기표는 유급생인데다 여러 번 정학을 당했잖아요. 그런 아이를 간부로 임명하면 아이들이 좋지 않게 생각할 겁니다. 기표가 학교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교단 위에 서서 아이들한테 애원하는 광경은 생각만 해도 불쾌했다. 누가 사자를 울 속에 넣어 길들이는 발상을 처음 했는가? 나는
내 허벅지의 상처를 결코 격화시키고 싶지 않았다.